사건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김진입니다.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범죄 심리학계 1인자 경기대 이수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2008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조두순 사건. 그런데 조두순 씨가 90여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만기 출소일이 말입니다.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사실이 전해지며 안산이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당시 사건을 만나보시죠. 여기 앞에 경찰들 억수로 불났던 거 난리 났다. 바뀌어! 뭐냐? 이 아저씨가 맞아요? 저는 정말 아무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징역 12년에 처함. 12년이라고. 90여일도 만기 출소가 남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논란입니다. 첫 번째 논란부터 살펴보시죠. 두려움 격앙, 안산 조두순 공포. 어떤 내용일까요? 네, 2008년 10월 경기 안산시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했습니다. 당시 음주 상태, 심신 미약 참작해서 12년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오는 12월 13일 만기 출소할 예정입니다. 벌써 그 시간이 지난 건데요. 지난 7월 조두순은 출소하면 아내가 있는 안산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해서 안산 시민들이 혼란에 빠진 모습입니다. 안산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 왔으면 좋겠죠. 성인이긴 한데 그래도 무섭죠. 밖에 나가기 싫고 또 여자 혼자 다니면은 또 위험하고. 한번 범죄를 일으켰던 사람이 다시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많이 위험할 것 같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 때문에 조금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수준 교수님, 실제로 안산시청 민원콜센터에 조두순이 오면 안산을 떠나겠다라는 항의 전화도 오고 있다면서요? 네, 불안해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전과 18범이나 됐었기 때문에 수용되기 전에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소를 하고 나서 재범을 안 할 거다라고 확신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상습적인 이제 그런 과거력 때문에 앞으로도 또 비슷한 일을 할까봐 걱정들을 하시는 거죠. 예, 그때 네. 당시에 심신미약이 참작됐기 때문에 다소 좀 짧은 형이 나온 거죠? 네, 그때 이제 음주 감경이 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률이 개정돼서 아동 성폭력에서 음주 감경은 하지 못하도록 지금은 하고 있죠. 예, 네. 안산 시민들의 걱정과는 달리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이렇게 발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한 시민으로 돌아오는 조두순 씨에 대해서 어떤 경계심을 갖는 건 우리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그보다는 우리 사회가 보다 더 따뜻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법률에 의해서는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분이 어디 가서 살든 사는 건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강제로 막아간다고 해서 일이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 교수님, 누리꾼들은 이재정 교육감의 이 발언이 다소 경솔했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나 봐요? 네, 따뜻한 사회가 되면 좋겠지만 문제는 조두순과 굉장히 흡사한 사람이 이미 조두순처럼 똑같이 12년형을 받고 금년도 상반기에 출소를 해서 8일 만에 13살짜리 여아를 또 강간 치상 해서 다시금 또 18년 선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실제로요? 네, 이미 조두순과 굉장히 흡사한 프로필입니다. 그 사람은 6명의 여아를 성폭행해서 12년형을 받았던, 똑같은 해에 12년형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현실이다 보니까 그냥 따뜻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하고, 지금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될 교육기관의 종사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은 좀 거리가 있지 않느냐. 그럼 대체 교육기관 안에서 아이들을 이제 지금 그 피해자도 피해 아동도 학교에 등교하다가 당한 거잖아요. 어떻게 안전하게 이제 지킬 거냐를 어떻게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보다는 따뜻한 사회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것은 결국 대책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 가운데 이 피해자 아빠가 이렇게 호소문을 냈습니다. 12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온 가족이 악몽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 이게 아니겠습니까? 11년 전 정부에서 조두순을 영구 격리하겠다고 북밑에 한 약속 지켜주실 것을 지금도 믿고 있다라는 호소문을 낸 건데, 이수정 교수님, 내 어린 딸, 소중한 딸, 정말로 눈에 넣기도 아까운 그 딸이 그 고통 속에 살았을 그 장면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진 가늠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런 일이 이제 90일도 채 안 남은 12월 13일 날 벌어질 일이 그럼 지난 12년 동안 예견되지 않았겠느냐. 당연히 예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러면 국회에서는 뭐를 하고 정부에서는 무슨 대책을 세웠느냐 하고 지금 이 아버지가 따져 물으시는 거예요. 네, 사실은 했어야만 합니다. 여러 번 보호 수용 입법도 시도가 됐었고 그리고는 이제 보호 관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더 부가적인 조치를 이제 뭐 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논의가 안 된 채 지금 이제 우리가 믿는 건 1대1 보호 관찰이라는 제도밖에는 지금 뭐 법률 개정이 된 게 없어서 그 담당 보호 관찰관에게 사실은 모든 책임이 다 물어지는 이런 이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 자, 여기서 두 번째 논란이 등장을 하는데요. 두 번째 논란은 바로 이겁니다. 조두순 보호 수용 안 된다? 앞서 교육감과는 달리 안산시장, 윤화섭 시장은 조두순의 격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조두순 상태는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네. 심리치료 결과 성적 이탈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는 소아성 평가에서도 소아성이? 불안정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수연 교수님, 소아성의 평가가 불안정하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뭐 심리 검사를 아마 했던 걸로 보이고요. 조두순은 교도소 안에서도 수백 시간의 심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심리 치료를 한 이제 상담사가 있었을 것이고 그분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출소를 해도 지금 소아성애적 경향성은 틀림없이 집중 관리가 돼야 된다. 그런데 집중 관리를 대체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이제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면 헌법에 보장된 권리 때문에 제재하기가 일단 어렵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이게 이제 커다란 숙제로 남는 거죠. 그렇군요. 그 가운데 앞서 봤던 안산시장이, 윤화섭 시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조두순의 보호 수용 제도를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긴급 요청을 했는데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법무부가 이걸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이 교수님, 보호 수용이 뭡니까? 보호 수용이 2003년도에 폐지된 사회보호법이 있는데요. 물론 그때는 아주 비인간적으로 인권 침해적으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만기 출소가 돼도 자유롭게 사회로 돌아오지 못한 채 또 다른 수용시설에 이제 수감이 되는 것인데요. 그때는 매우 부적절하게 인권 침해적으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이제 폐지가 됐는데 막상 해외에는 이런 이제 조두순처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상관계에도 지금 13살짜리 또 강간치상한 8일 만에 재범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있기 때문에 보호수용제도는 사실은 외국에서는 굉장히 일반화된 제도입니다. 엄정하게 시행한다면 필요하다. 네, 그렇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 틀림없고 소아성애적 경향 보이는 사람 우리나라에도 있으니까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프랑스나 또는 이태리나 아니면 영미권 국가에서는 치료 목적으로 보호 수용을 집행을 합니다. 시빌 커미트먼트라고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제도를 보호관찰과 함께 사실은 어떤 숙박시설에 야간에 이제 어떤 보완을 하는 겁니다. 야간에 사실은 요즘은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아동을 성매매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리스트릭션, 인터넷을 사용 못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밤에 외출 금지를 한다거나 이렇게 시설에다가 일종의 이제 보호를 하는 수용을 하겠다, 시설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주거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을 좀 제한을 하더라도 재범 위험성을 관리한다, 국가에서. 이런 차원의 이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에 대해서 윤화섭 안산시장이 요청을 했지만 추미애 장관에게 대한민국 법무부는 조두순 등 과거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현재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서 세 번째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호 수용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성범죄자처럼 상세 주소가 공개가 가능하느냐라는 겁니다. 세 번째 논란인데요. 될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성범죄자 알림이 시스템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가 있는데 조두순이 구금될 당시에는 개인 보호가 더 앞섰기 때문에 건물 상세 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수연 교수님 다 소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호 수용도 안 되고 성범죄자 알림이 시스템으로 신상 정보 공개도 안 된다. 너무 디스트릭트한 거 아닙니까?
네, 뭐 이게 사실은 소급 적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조건 안 그래요? 되는 건 아니고요. 오. 전자감독법 처음에 입법했을 때 사실은 조두순에게 선고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소급 적용 대상자가 조두순이에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도 신상 그 세세한 정보를 그 집 주소를 모두 공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청법을 지금 소급 입법을 하겠다고 개정안을 낸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호수용도 역시 어떤 뭐 중간 처우 시설의 치료 목적의 보호수용 입법을 하고 빠른 속도로 입법 후에 예를 들자면 뭐 그 재판을 거쳐가지고 또는 뭐 법원을 거치지 않더라도 전자감독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어떻게 입법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사실은 완전히 적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여야가 합심을 해가지고 이 제도를 도입을 해야만 이게 이제 적용이 될까 말까 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결국 국회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추가 조치가 가능할 수 있다? 완전히 불가능한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소급 입법 사례도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의지의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지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는 지금 도입될 때도 무조건 인권 침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근도 함께 주는 거예요. 직업 훈련도 시키고 직업도 구해주고 아침에 출근할 때 내보냈다가 뭐 시설 수용이니까 시설로 돌아오면 야간에만 아주 보안 처분이 철저하게 개호가 있는 시설에서 잘 관리를 한다. 이런 종류의 제도는 당사자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수정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